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일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대납된 적도 없다.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얘기 나와서 말인데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를 했고 쌍방울의 일관된 입장은 법인카드를 제공한 바 없다였습니다. 부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쌍방울의 부회장이 법인카드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재판에서 이 쌍방울 부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쌍방울 측은 이화영에게 뇌물 준 적이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고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법인카드 줬다라고 시인을 함에 따라서 쌍방울 그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화영의 요구로 법카와 차량을 계속 제공했다라고 공판 과정에서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쌍방울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해 줬다라고 재판부에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방영철 회장의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뇌물 사건에서 있던 것 같고 진술을 바꿨을 때는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이게 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오락가락 얘기했을 때는 통상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하지만 이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에서 회장과 부회장 모두 다 일치된 진술을 한 거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공됐던 법인카드의 사용처, 용처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갑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조간신문의 반응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은 그냥 변호사님은 아니시죠. 정치 좀 아는 변호사시죠. 저는 굉장히 저 발언 자체가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또 어떤 여론이나 민심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뇌물을 준 사람이 처음부터 나 순순히 뇌물 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황이 들통이 나고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진술이 바뀐 건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을 때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황도 없이 그냥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줘서 그 기소가 통과됐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왜 이렇게 시종일관 부인하는가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방탄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수사의 불길이 이재명 대표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본인이 방화벽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는 소명, 증거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본인이 부인할 뿐이고 결국 맨 끝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지시했느냐 아니면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묵인했느냐 이것을 지금 판결하는 마지막 결정체가 남아있는데 뭔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으로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니 본인도 일단 방화벽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불길이 세지면 이 방화벽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바뀐 건 진술의 신빙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혐의에 대해서 뇌물 혐의잖아요. 받았다라고 보나요? 아니면 안 받았다라고 보나요? 아니면 뭐 알 길 없다라는 입장인가요?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예. 대한민국의 이 형사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상 범죄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죠. 검찰에게 있죠. 예, 검찰이 법원에서
증거와 물증, 법리를 가지고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기업 사냥꾼의 조폭 출신 기업가의 주가 조작,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기밀을 빼내 가지고 해외로 도망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성태 씨가 마치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요 북한의 김성애 이야기 나오는데 평상시에 우리 북한 당국자들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쟁광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김성애조차도 이화영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마치 북한 당국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과 잣대, 이것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물증과 증거, 법리를 가지고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화영과 김성태의 어떤 뭐 대립구도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이 범죄를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